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나라의 수출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의 수출은 작년 7월과 비교해서 19.5% 늘면서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요. 두 자릿수 증가율은 7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출 호황이 과연 고용과 소비에 좋은 영향을 줬을까요? 관련 이야기 우기훈 창원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최근에 산자부가 7월에 수출입 동향 발표를 했는데요.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뭐 통상자원부는 매달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8월 1일에 7월 말까지 잠정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예. 이 통계에 따르면은 7월 한 달 동안 수출은 전년 동기 19.5%가 늘어난 488억 5천만 달러, 예. 수입은 14.5%가 늘어난 382억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예. 예. 이에 따른 무역 수지는 10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수출은 작년 10월까지 글로벌 교역량 감소라든지 이런 영향 때문에 감소세를 보이다가 그렇죠. 예. 지난해 11월부터 증가세를 보여서 9개월 연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까지 뭐 증가세가 둔화됐었다 이런 내용도 올해 초까지는 있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뭐 증가세가 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뭐 세계 경기와 교역의 어떤 회복세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MF에 따르면은 2017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6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3.2%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글로벌 경제가 다소 이제 나아지고 있다 나아졌다. 이렇게 예.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WTO도 예. 그동안에 사실은 교역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7년도에는 2.4%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교역량도 회복 추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수출이 최근에 늘어난 것은 단가의 상승의 영향이 큽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석유 제품 이런 품목들의 7월 달에 수출 단가가 21.2% 상승함으로써 수출액이 늘어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단가가 올라가니까 수출액도 늘어나는 거군요. 네네. 그렇다면 수출이 가장 많이 된 품목은 어떤 걸까요? 품목 전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무래도 통계를 보면 예. 반도체와 선박이 눈에 띕니다. 예. 수출액 면에서 보면은 반도체가 7월 중에 79억 달러 수출이 됐습니다. 예. 그럼으로써 최대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고요. 수출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이 선박입니다. 선박의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208%가 늘어났었죠. 208%요. 예. 예.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가격이 그동안 이제 안정이 되어 왔고, 그리고 또 최근 IT 제품의 이제 탑재 용량을 늘리기 때문에 이런 용량 확대에 따른 어떤 수요가 기반이 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뭐 반도체의 경쟁업체, 대만에 있는 경쟁업체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그 원인이 또 어떤 반사 효과를 또 우리네 업체가 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선박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반짝 효과죠. 거의 뭐 30척에 가까운 선박의 수출됨으로 인해서 수출이 이제 반짝 늘어났다고 그렇게 이제 분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외에도 이제 일반 기가, 자동차, 석유화학 이를테면 우리가 13대 수출 품목 중 9개 품목이 전반적으로 다 늘어났고, 그런데 이제 줄어든 품목은 섬유나 자동차 부품, 무선 통신기기, 가전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무선 통신기기나 가전 제품은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진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공장을 예. 이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 유념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19.5%가 늘어났다고 그러지만 선박이나 반도체를 빼고 나면은 사실은 2.8%에 불과합니다. 성장률이. 그런데 네. 요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시하고 염려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수치는 19.5%지만 예. 반도체와 선박을 빼면 2.8%밖에 안 된다. 예. 지역별로 봐서는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 대상국이었는데 네, 사드 네.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 먼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역적으로 중동과 중남미 빼고 나면은 전부 전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전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예. 그런데 금년 7월 말까지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의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증가율도 보면 7월 말까지 11.5%가 증가했는데 사실 작년에 2016년도에는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의 9.3%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때 상당히 중국 수출도 개선이 됐네요. 개선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여기도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런 어떤 수출 자체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일반 기계는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수출이 반도체가 이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사실 중국 시장의 어떤 편중이라 품목별 편중이라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므로 해서 중국 시장 전략도 조금 다변화 전략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수출이 늘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경기 회복에는 좀 푸른 신호등, 청신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좀 문제점들은 없을까요? 그렇죠. 뭐 지금 방금 말씀드린 품목별 편중 현상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지만 그 고용과 내수 진작 차원에서 수출의 효과가 예전만 같지 않다.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시다시피 이제 그 반도체라든지 선박이 수출 그 증대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런 어떤 장치 산업들은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이제 총수요 함수에서 제일 큰 항목이 소비 함수인데 그 소비가 늘리기 위해서는 일단 고용 창출이 많이 돼야 됩니다. 고용 창출이 되면서 그게 이제 소비로 연결돼야 되는데 선순환이 되죠. 그게 이제 제한적이다 하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게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그 수출의 취업 유발 개수 그러니까 10억 원을 수출했을 때 늘어나는 일자리 숫자를 이제 따지는 건데요. 2000년도에는 거의 10억 원을 수출했을 때 유발 개수가 15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7.7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문제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수요가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최근에 수출 증가는 오히려 단가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수출 증가가 사실은 어떤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순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기훈 창원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